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형성평가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학형과 사학형의 성질 개념을 함께 복습하면서 문제풀이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점 5는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부터 개념 복습과 문제풀이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도록 합니다. 자, 외심의 성질 중에는 각 사이 관계가 있었는데요. 이 주어진 A값과 이 값 사이에 관계가 있었죠. 여기서 이 중심에 있는 이 각은 각 A의 2배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55도에다가 2배를 한 값이 X가 되기 때문에 답은 110도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옆에 있는 문제를 보면 각이 이렇게 하나씩 주어져 있는데요. 이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심의 성질 두 번째인데요. 외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길이가 다 같죠. 그래서 같은 부분을 검은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하나하나는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이 각을 모두 합친 게 18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반을 합한 이 값들은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30도 플러스 40도 플러스 x가 9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답 x는 20도가 됩니다. 다음으로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을 볼 텐데요.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해당했죠. 따라서 이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해보면 중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값이 같아서 하나가 5cm가 될 거고요. 외심이기 때문에 이 변들 사이의 길이가 모두 같으므로 x는 5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심의 개념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탈출 게임에서 선생님이 물었었습니다. 자, 외심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의 교점을 찾아야 했나요? 네, 외심을 찾기 위해서는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5는 외심이기 때문에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므로 이 두 부분의 길이가 같게 되겠죠? 따라서 x는 4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일 때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심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심의 성질에서는 각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가 주어진 부분과 같은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이 각도였죠. 마찬가지로 이 x와 같은 부분은 바로 붙어 있는 이 각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 각을 다 합쳐서 180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씩만 가져와서 더한 값은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각과 이 각을 더하고 이 부분의 반을 더해서 90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64도의 반은 32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90도가 되기 위해서는 x가 30도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심은 뭐의 교점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탈출 게임에서 물었었습니다. 네, 내심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이 선이 이 각을 이등분해야겠죠. 따라서 x는 똑같이 28도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내심의 성질 두 번째 중에 각도 사이의 관계를 찾아볼 건데요. 위에서 외심일 때는 A와 밑에 각의 사이가 2A라는 관계가 성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심이죠. 내심에서는 밑에 각이 90도 플러스 2분의 1A와 같았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증명을 했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밑에 x는 90도 플러스 2분의 50도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값을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15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심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볼 텐데요. 자, 지금 이렇게 내심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다 길이가 같았었죠. 그리고 이 접점에서 접선과 이 반지름은 항상 90도를 이루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풀이에 자주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 세 부분이 길이가 같고 나머지 길이가 같은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업 때 증명을 했었죠. 따라서 지금 이 두 부분이 길이가 같게 되고요. 이 두 부분의 길이가 같고 이 두 부분의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길이가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5와 같은 부분은 당연히 여기 밑에 있는 5이고요. 나머지 이 부분이 7cm가 되겠죠. 그러면 이 7cm가 위에 있는 x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x는 7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i가 ABC의 내심인 것을 모두 고르면 내심의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을 보면 점 I에서 접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았고요. 그리고 그때 그 접선과 반지를 이루는 각도가 항상 90도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을 하면 이 안에 이렇게 내접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은 내심이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지금 이렇게 각 변을 2등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수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외심의 성질에 맞아떨어지죠. 따라서 2번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3번을 보면 3번도 마찬가지로 I에서 A, B, C까지 거리가 같은데요. 이것은 외심의 성질과 같죠. 따라서 3번도 내심이 아닙니다. 자, 4번을 보면 4번에서는 지금 각들이 이렇게 이등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내심의 개념에 딱 맞는 의미죠. 따라서 4번도 내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 이렇게 중선을 이은 건데요. 이렇게 중선을 이은 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게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내심이 아닙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ABC가 평행사변형이 아닌 것은? 자, 이것은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지금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죠. 따라서 1번은 평행사변형입니다. 2번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고 이렇게 억각으로 보이는 부분이 같죠. 억각이 같기 때문에 이 두 선이 평행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주보는 대변이 평행하고 그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2번도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다음으로 3번을 보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고 있죠. 지금 4, 4로 갔고 6, 6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3번도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4번을 보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죠. 그 다음 나머지 대각의 크기를 볼 건데 여기가 60도이면 나머지도 60도가 됩니다. 총 합쳐서 360도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주보는 두 대각이 각각 서로 같기 때문에 4번도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자, 5번을 보게 되면 5번은 대변의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이 억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은 A, B와 C, D가 평행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평행한 게 따로 있고 길이가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의 직각삼각형에서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직각삼각형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어야 되죠. 네,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기호를 이용해서 보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죠. 9, 10, x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 x가 빗변입니다. 따라서 식을 세우게 되면 x제곱은 9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이 되겠죠. 9제곱은 81, 12는 144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225가 되겠죠. 225는 15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x는 15가 됩니다. 다음으로 바로 밑에 문제를 보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두 번 적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AH를 구해야 하는데요. AH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은 20의 제곱이 되어야 되고 이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AH 제곱은 20의 제곱 마이너스 16의 제곱
즉 400 마이너스 256이 되어서 144가 됩니다. 이는 12의 제곱이죠. 따라서 AH가 1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X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X의 제곱은 13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제곱이 되겠죠. 이는 169 마이너스 144이기 때문에 25가 되어서 X의 제곱은 5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X는 5가 되겠죠. 다음으로 6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6번 문제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전에 했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자, 먼저 6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반지름들을 각각 A, B, C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정사각형을 이용한 모양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반지름이 A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2A가 된다라는 거 이해되죠? 따라서 각각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4A제곱, 4B제곱, 4C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C제곱은 4A제곱 플러스 4B제곱이 될 거고요. 이는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여기에서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뒤에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이 부분을 넓이를 구하고자 하면 2a제곱의 파이에 2를 나눠줘야 되겠죠. 다음 이 부분도 2b의 제곱에다 2를 나눠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다 반원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숫자에서 2분의 1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각각 계산하게 되면은 4a제곱파이, 4b제곱파이, 4c제곱파이가 되는데요. 이때 반원이므로 각각 2a제곱파이, 다음 2b제곱파이, 다음 2c제곱파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2c제곱파이는 2b제곱파이 플러스 2a제곱파이랑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그냥 곱하기 2파이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우리가 피타고라스에서 성립하던 이 부분이 여기서도 그대로 성립한다라고 보면 돼요. 제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넓이의 합이 이 나머지 빗변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를 계산하게 되면 이 두 합이 이 x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80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파이를 안 적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유의해서 쓰도록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밑에 있는 이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여기서 이 두 넓이의 합이 여기에 넓이가 되어야 되겠죠. 계산하면 49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를 보면 평행사변의 ABCD가 주어졌을 때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직사각형의 성질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성질을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고요. 그다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내각이 직각이다 라는 것을 했었죠.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여기서 골라주면 됩니다. 처음에 AC와 BD가 같다라는 것은 AC와 BD가 같다, 즉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맞습니다. 다음 BAD와 ADC가 같다라는 조건은 BAD 이 부분과 ADC 이 부분이 같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두 부분을 합쳐서 원래 180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두 각이 같다라는 것은 각각이 90도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 말은 이 3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번도 맞고요. 다음 DO와 CO가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3번도 맞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면 ABC가 90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ABC가 90도다라고 하면 당연히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도 90도가 될 거고요. 나머지도 90도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는 3번을 만족을 하게 되죠. 따라서 5번도 맞습니다.
네, 4번을 보면 AC와 BD가 직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각사각형 성질 중에 없어요. 이 성질은 마름모의 성질이죠. 따라서 4번이 직각사각형의 성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아래 표는 여러 가지 사각형과 성질을 구분해 놓은 것이다. 각 사각형이 맞는 성질에 오를 그려 표를 완성하시오. 이 문제도 우리가 방탈출 게임 때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이 형성평가를 쳤을 때 맞춘 학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변 사다리 꼴이다라는 것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양 끝각이 같다라고 했었죠. 그러한 등변 사다리 꼴에서 이 9가지 성질 중에 만족하는 것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 하나만 만족합니다. 그 다음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그 다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그리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렇게 4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수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에서 가지고 있던 이 성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모든 각의 크기가 같다. 따라서 90도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추가로 가집니다. 다음으로 마름모 같은 경우에도 평행사변형에 속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추가로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이것은 마름모의 정의죠.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두 대각선이 내각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추가로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이기 때문에 이 성질을 모두 가지게 되죠. 그래서 9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의 선분 AB 위의 점 E에서 선분 AC와 평행한 직선을 그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F라 할 때 다음 중 그 넓이가 삼각형 AFC의 넓이와 같은 삼각형은 이때 객관식으로 총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더 살펴보면 문제에서 AFC 부분에 이렇게 회색이 쳐져 있어요. 이것과 같은 넓이를 갖는 삼각형을 찾으면 됩니다. 먼저 삼각형이 같은 넓이를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밑변과 높이가 같아야겠죠. 따라서 밑변과 높이가 같은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이 밑변을 그대로 가지면서 높이가 같은 삼각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밑변을 FC로 가지면서 높이가 AFC와 같은 이러한 삼각형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을 밑변으로 잡아볼게요. AC를 밑변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이때 높이를 이 부분과 같게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림에서 잘 찾아보면 AC와 EF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 거리는 항상 같죠. 따라서 이 거리를 항상 같게 유지하면서 밑변을 AC로 가지는 부분은 바로 삼각형 AEC가 됩니다. 자, 지금 빨간색 삼각형을 보면 밑변을 AC로 가지면서 AFC가 가지는 높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AEC 넓이는 객관식 5개 중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같은 부분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평행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E를 밑변으로 가지면서 높이가 이 AEC 삼각형과 같은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A와 DC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 두 사이의 거리, 즉 삼각형 AEC의 높이와 같은 부분이 바로 이 AED가 되겠죠. 보면 AE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거리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높이가 같습니다. 둘 다 선생님이 그린 지금 이 부분을 높이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결국에 이 삼각형 AED가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AFC와 같은 넓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문제 4번 문항이 AED에 해당하므로 답은 4번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밑변을 같게 만들고 높이가 같은 부분을 찾는 것인데 이때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용하면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0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D는 각 D의 이등분선이고 선분 AF와 D가 서로 수직일 때 선분 BF의 길이를 구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BF 부분을 구하면 됩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문제에서 각의 이등분선과 수직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야겠죠. 먼저 이 직각삼각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온전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 직각삼각형밖에 없죠. 다음과 같이 DAF를 X라고 하면 한 각이 90도이므로 동그라미 플러스 X는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므로 이 두 대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에 의해서 각 AFB가 X가 되고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대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각 B가 동그라미 두 개 부분이 됩니다. 동일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플러스 X는 90도이므로 이게 두 개씩 들어가면 18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빨간색 부분이 180도가 되려면 이 한 각이 X여야 할 겁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삼각형 ABF는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BF가 7cm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연장선을 그어서 생각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AB, DE의 연장선의 교점을 G, 그 다음 AF, DC의 연장선의 교점을 H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대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에 의해서 BGE의 크기가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AG의 길이가 9cm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지금 수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등분 하겠죠? 그리고 이 각이 똑같이 이등분 될 겁니다. 이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을 똑같이 이등분한다라고 해서 X로 표현을 했고요. 이 두 대변이 평행하므로 억각에 의해서 각 AFE 부분도 X가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ABF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원래 주어진 부분 여기가 7cm였죠. 따라서 BF도 7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문제는 선생님이 풀이한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풀이한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면 선생님이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아두었는데요. 보면은 10번, 11번, 12번, 13번에 대한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왜 모범 답안이 됐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 AC와 삼각형 ABC, 삼각형 ACD의 네저번의 교점을 각각 EF라 할 때 선분 EF의 길이를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자, 먼저 그림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보면은 내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심의 특징은 길이에 있었죠. 그래서 그 길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접원이니까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 거고요. 이때 접선과 반지름이 이루는 각은 항상 90도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R이 됩니다. 따라서 내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A2 부분은 지금 6에서 R을 뺀 이 부분과 같기 때문에 6-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C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 8cm에서 R 부분을 뺀 부분과 같기 때문에 8-R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을 하면 10은 A2 플러스 2C이기 때문에 6-R 플러스 8-R이 됩니다. 이를 계산하게 되면 R은 2가 나오고요. 구해야 되는 값이 EF이기 때문에 이 EF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세우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죠. 따라서 AE와 FC가 같아집니다. 이를 이용하면 EF는 10cm에서 이 AE를 두 번 뺀 것과 같죠. 따라서 10-2 곱하기 6-R인데 R 자리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4가 됩니다. 따라서 10-8이 되기 때문에 답은 2cm입니다.
지금 이 풀이도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답안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1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사각형 AEF는 4제곱cm, 사각형 CDF는 16제곱cm일 때 삼각형 EBC의 넓이를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오개념이 좀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평행사변형에서는 대각선에 의해서 분리된 이 색칠된 삼각형과 색칠하지 않은 삼각형의 넓이 합이 같았습니다.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성질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사각형 AECD 같은 경우에는 평행사변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대각선에 의해서 분리된 이 동그라미 부분과 X 부분의 합이 다릅니다. 같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같다라고 놓고 푼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먼저 이 두 부분은 넓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이 평행사변형에서도 이 두 부분이 평행하고요. 그 다음 A2를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가 같은 삼각형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밑변이 같고 이 평행에서 높이가 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면 당연히 이 두 삼각형의 넓이도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사각형 ADE가 사각형 ACE와 같으므로 AFD와 EFC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같다라는 것은 넓이가 같다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값들을 각각 K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랐을 때 K 플러스 16은 4 플러스 K 플러스 X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식을 세우게 되면 X 플러스 K 플러스 4는 K 플러스 16이고 이때 양변에 같은 값이 있으니까 날리고 이항을 하게 되면 X는 12가 됩니다. 따라서 X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기 때문에 12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이 직교하고 AB는 4, BC는 3, CD는 5일 때 AD 제곱의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이 문제는 선생님이 공식을 외우고 있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낸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우리가 모르니까 당연히 미지수로 둬야겠죠. 이 AD를 X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D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나요? AD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할 수 있고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빗변 외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때 이 값들을 각각 AB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길이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x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여 각 길이의 제곱 사이의 관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C5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을 볼 텐데요. 이 삼각형에서 5의 제곱에서 A제곱을 빼면 5C의 제곱이 나오게 되죠. 다음으로 B5의 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이 직각삼각형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4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면 이 5B의 제곱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5B의 제곱도 알고 있고요. 5C의 제곱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5B의 제곱은 4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그 다음 5C의 제곱은 5E제곱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그럼 BC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3제곱은 C5제곱 플러스 B5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대입해주게 되면 5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이를 계산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제곱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3제곱이므로 계산하면 32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x제곱 즉 ad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여기서 구한 3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푼 마지막 문제는
친구들이 풀었던 모범 답안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답변 쓸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형성평가 13문제를 모두 풀었는데요. 형성평가를 통해서 혹시 부족한 개념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개념은 복습을 통해서 꼭 보충하도록 합니다.